도시가스가 끊긴 겨울 72세 이경자 어르신은 체납 고지서를 들고 동사무소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기초생활수급지원 대상도 아니고 연금 인상도 안 된다는 말을 듣고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고관절이 부러졌습니다. 어르신의 딸은 엄마의 병간호 때문에 회사도 그만두고 남편과 아이들을 뒤로 한 채 엄마의 병간호를 해야 했습니다. 이로 인해 가정은 연쇄 파탄 위기에 처하게 됐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경자 어르신,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25년 7월부터는 달라집니다. 오늘 이 영상은 이순덕 어르신 같은 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노인 복지 정책 변화 10가지를 전해드립니다. 올해 7월 어르신 복지 혜택 10가지가 쏟아집니다. 이 혜택 모르면 아무것도 못 받습니다. 정부는 절대 찾아가면서 알려주지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 65세 이상 어르신 3명 중 2명은 이 사실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바로 그 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저는 지금부터 새로 바뀌는 노인 복지 정책 10가지를 하나하나 쉽게 정리해 드릴 건데요. 신청만 하면 최대 800만 원 이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복지제도는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정책이 있어도 본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해당되는 혜택은 빠짐없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리서치 소장 노재성입니다. 오늘은 60대 이상 어르신들께 꼭 필요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7월부터 단계적으로 추진될 예정인 새 정부의 노인 복지 정책 10가지인데요. 이 정책들은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내용들로 가득합니다. 지금부터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 좋은 정보가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질 수 있도록 지금 바로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한 번씩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의 질을 높여줄 소중한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기초연금 인상과 부부감액 폐지 추진입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리는 연금입니다. 이제까지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각 20%씩 감액되었던 거 아시죠? 정말 억울한 제도였습니다. 평생 함께 살아온 부부인데 왜 연금을 깎아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됐던 분들 많으셨을 겁니다. 실제로 경기도 수원에 사는 72세 박 할머니 부부의 경우를 살펴보면 매달 각각 20%씩 감액된 연금을 받으면서 단독으로 받는 이웃보다 적은 금액에 서운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부부가 함께 산다는 이유만으로 연금이 깎이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특히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연금은 감액되어 생활이 더욱 어려워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정부는 이런 부부 감액 제도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현되면 기초연금액도 월 33만 4,810원에서 34만 4천원으로 인상되며 부부 합산 최대 54만 9,600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현재보다 부부 기준으로 월 10만 원 이상 증가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2028년까지 기초연금을 40만 원으로 단계적으로 올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자격 기준은 단독 가구 월 인정소득 228만 원 이하, 부부는 364만 8천 원 이하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재산도 소득으로 환산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일반 재산의 경우 대도시는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는 8,500만 원, 농어촌은 7,250만 원을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의 연 4%를 12개월로 나누어 월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이 기준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할 수 있으며
복지로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에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 일하는 노인의 연금 감액 폐지 검토입니다. 지금까지는 노령연금을 받으면서 일을 하면 소득에 따라 연금이 깎였습니다. 월 60만 원 이상 소득이 있으면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제도였는데요. 이게 얼마나 불합리한 제도입니까? 건강하고 일할 의욕이 있는데도 연금이 깎일까봐 일을 못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충남 천안의 68세 김 할아버지처럼 택시 운전을 하고 싶어도 연금 감액 때문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직 충분히 일할 수 있는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집에만 있어야 하는 현실에 많은 어르신들이 답답함과 우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 연령에 접어들면서 이런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현행 제도를 자세히 살펴보면 60세 이상 65세 미만으로 소득이 있는 활동을 하면서 노령연금을 받는 경우 월 평균 소득 금액이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월액을 초과하면 초과 소득월액의 일정 비율만큼 연금이 감액됩니다. 2024년 기준 약 286만 원인데 이를 초과하는 소득이 있으면 초과분의 50%가 연금에서 감액되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런 감액 제도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는 베이비붐 세대의 60%가 일자리 참여를 원한다는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입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31.3%가 현재 일을 하고 있으며 일을 하지 않는 노인 중에서도 17.9%가 일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소득과 상관없이 연금을 전액받으면서 일할 수 있게 되면 재정적으로도 안정되고 삶의 활력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를 통해 사회와 연결되고 자존감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고령화 시대에 건강한 노인들의 경제활동 참여는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도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노인 일자리 140만 개로 확대 추진입니다. 정부는 공익형, 사회서비스형, 민간형까지 총 140만 개의 노인 일자리를 단계적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약 88만 개 수준인 노인 일자리를 대폭 확대하는 것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단순 노동이 아닌 체력 부담이 적은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들입니다. 공익형 일자리는 지역사회 공익 증진을 위한 활동으로 월 30시간 이상 활동하며 월 27만 원의 활동비를 받습니다. 노노케어, 취약계층 지원, 공공시설 봉사, 경륜전수 활동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독거노인 안부 확인, 거동 불편 어르신 병원 동행, 초등학교 등하교 지도, 전통문화 전수 활동 등이 있습니다. 사회서비스형은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며 월 71만 2,800원을 받습니다. 아동시설 지원, 청소년 지원, 장애인 지원, 가정서비스 지원, 노인 관련 시설 지원 등 전문성을 활용한 활동입니다. 보육교사 도우미, 시니어 상담사,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지원 등이 대표적입니다. 민간형은 기업과 연계한 일자리로 시장형 사업단과 취업알선형으로 나뉩니다. 시장형 사업단은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형태로 카페 운영, 택배 사업, 세차 사업 등이 있습니다. 취업알선형은 기업에서 직접 고용하는 형태로 주유원, 경비원, 청소원 등의 일자리가 있습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AI 안내 도우미, 디지털 기기 교육 도우미, 온라인 쇼핑 도우미 등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도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부산에 거주하는 70세 이 할머니의 경우 컴퓨터는 잘 모르지만 스마트폰은 어느 정도 다룰 줄 아는 상황입니다. 이런 분들에게 디지털 관련 일자리는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일자리 급여도 점차 인상될 예정이며 단순히 생계를 위한 일이 아니라 사회 참여와 자아 실현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신청은 거주지 시군구나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으며 일부 사업에 만 60세 이상이면 참여 가능합니다. 네 번째,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확대 추진입니다. 요양병원 간병비 정말 큰 부담이죠? 연간 10조 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한 달에 100만 원, 200만 원씩 간병비로 나가는 집이 부지기수입니다. 현재 요양병원에 입원하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비 외에 간병비는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대전의 한 가정을 보면 65세 최 씨는 요양병원에 계신 어머니의 간병비로 월 150만 원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이 돈을 모아내고 있지만 퇴직금은 물론 노후 자금까지 써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사례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실입니다. 특히 치매나 중풍 등으로 장기간 입원이 필요한 경우 간병비 부담은 가족 전체를 경제적 위기로 몰아넣기도 합니다. 현재 요양병원의 간병 형태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개인 간병인을 고용하는 경우로 하루 15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듭니다. 둘째, 공동 간병인을 이용하는 경우로 환자 6명당 간병인 1명이 배치되며 월 80만 원 정도입니다. 셋째, 간병인이 없는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병동인데 아직 요양병원에는 거의 도입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정부는 이런 요양병원 간병비 일부를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요양병원까지 확대하고 과도기적으로는 공동간병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개인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돌봄 서비스 이용 시간도 확대될 예정입니다.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가급여는 등급에 따라 월 한도액이 정해져 있는데 이를 상향 조정하여 더 많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 보호 등의 서비스를 더 오랜 시간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확대 추진입니다. 나이가 들면 치아가 제일 먼저 약해지죠. 임플란트 하나에 100만 원, 200만 원씩 하니까 엄두도 못 내는 분들이 많습니다. 치아 건강은 단순히 음식을 씹는 기능뿐만 아니라 영양 섭취, 소화 기능, 심지어 치매 예방과도 관련이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는 65세 이상 어르신이 평생 2개의 임플란트만 건강보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부담률은 30%로 임플란트 1개당 약 120만 원 중 36만 원 정도만 부담하면 됩니다. 하지만 정부는 적용 연령을 60세로 낮추고 지원 개수를 최대 4개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주에 사는 63세 정할머니의 경우 위아래 어금니가 빠져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65세가 되려면 2년을 더 기다려야 하는데 만약 60세부터 적용된다면 바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어금니는 음식을 씹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게는 절실한 정책입니다. 이 정책이 시행되면 전국 약 5만 명의 어르신들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지원 개수가 4개로 늘어나면 위아래 어금니를 모두 임플란트로 대체할 수 있어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임플란트 외에도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틀니도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완전 틀니와 부분 틀니 모두 7년에 1회 지원되며 본인 부담률은 30%입니다. 또한 스케일링도 연 1회 건강보험이 적용되니 꼭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통신비, 교통비, 문화비 지원 확대 추진입니다. 디지털 시대의 통신비는 필수 생활비가 되었습니다. 어르신들께 월 최대 12만 2,100원의 통신비 감면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현재도 기초연금 수급자는 월 1만 1,000원, 차상위계층은 월 3만 5천 원의 통신비 감면을 받고 있지만 이를 더욱 확대하는 것입니다. 통신비 감면은 이동전화 기본료 및 통화료, 인터넷 이용료 등에 적용됩니다. 특히 요즘은 병원 예약,
은행 업무, 가족과의 소통 등 대부분의 일상생활이 스마트폰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통신비 지원은 단순한 요금 할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대중교통 무료 패스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지역별로 65세 또는 7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이 있지만 버스는 지역마다 다릅니다. 정부는 전국 버스와 지하철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통합 패스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75세장 할아버지는 지방에 사는 손자들을 자주 보러 가고 싶어도 교통비 부담 때문에 망설여집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KTX를 타면 왕복 10만 원이 넘고 버스를 타더라도 왕복 5만 원 정도가 듭니다. 무료 패스가 생긴다면 이런 걱정 없이 가족들을 만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문화 패스는 연간 5만 원으로 영화, 박물관, 미술관, 공연 등 문화활동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현재 문화누리카드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만 지원되고 있지만 이를 일반 어르신들까지 확대하는 방안입니다. 문화생활은 단순한 여가활동이 아니라 정신건강과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운전면허 반납 시 10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가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발적인 면허 반납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현재도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지만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지원금도 상향하는 것입니다. 이런 지원들은 6월부터 복지로 앱이나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할 예정이니 꼭 확인해 보세요. 특히 복지로 앱은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가족이나 주민센터 직원의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7번째, 에너지 바우처 및 재난안전망 강화입니다. 에너지 비용이 계속 오르고 있죠.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은 냉난방비가 큰 부담입니다. 전기요금, 가스요금이 오를 때마다 생활비 부담이 늘어나는데 정작 사용량을 줄이기는 어렵습니다. 여름에는 더위를, 겨울에는 추위를 참으면서 지내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강원도 춘천의 78세 한 할머니는 겨울 난방비가 무서워 전기장판 하나로 버티다가 감기에 걸려 오히려 병원비가 더 나왔습니다. 여름에는 선풍기만 틀다가 열사병으로 쓰러진 적도 있었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사례가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독거노인의 경우 건강 문제가 생겨도 발견이 늦어 위험한 상황에 이르기도 합니다. 정부는 저소득 어르신 가구 30만 세대에 여름, 겨울 냉난방비로 연간 15만 원을 지원하는 에너지 바우처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여름 3개월 3만 원, 겨울 5개월 9만 8천 원으로 총 12만 8천 원이 지원되고 있는데 이를 15만 원으로 인상하는 것입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 다양한 에너지원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실물카드나 가상카드 형태로 발급되며 아파트 관리비에 포함된 난방비도 차감 가능합니다. 신청 자격은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이면서 세대원 중 노인만 65세 이상이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국 30만 대의 긴급 호출 장치를 보급해 폭염이나 한파 등 위급 상황에 도움을 드릴 계획입니다. 이 장치는 응급 상황 시 버튼만 누르면 119나 지정된 보호자에게 자동으로 연결되는 시스템입니다. 평소에는 건강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안부 확인 기능도 있습니다. 재난안전망 강화의 일환으로 사물인터넷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돌봄 서비스도 확대될 예정입니다. 움직임 감지 센서, 온습도 센서 등을 설치해 이상 징후가 감지되면 자동으로 관련 기관에 알림이 가는 시스템입니다. 이를 통해 고독사나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각 지자체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실 수 있으며 독거노인이나 노인 부부 가구,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우선 지원 대상입니다. 설치 비용은 무료이며 월 이용료도 지원됩니다.
8번째, 치매 국가 책임제 및 방문 건강관리 확대입니다. 치매 정말 무서운 병입니다. 본인도 힘들지만 가족들의 고통도 이루 말할 수 없죠. 현재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1명이 치매를 앓고 있으며 2050년에는 30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치매는 조기 발견과 지속적인 관리가 중요한데 비용 부담 때문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는 치매 국가 책임제를 본격 시행하며 무료 진단과 치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전국 1000개의 치매 안심센터가 15만 명의 환자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치매 안심센터에서는 치매 조기검진, 상담, 등록관리, 치매 환자 쉼터 운영, 가족 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합니다. 인천의 67세 박 씨는 아버지의 치매 초기 증상을 발견했지만 검사 비용이 부담스러워 미루다가 병이 악화된 경험이 있습니다. 정밀검사 비용이 50만 원 정도 들고 MRI 촬영까지 하면 100만 원이 넘기 때문입니다. 무료 진단이 있었다면 초기에 발견해 진행을 늦출 수 있었을 것입니다. 치매 안심센터에서는 만 60세 이상 모든 어르신들에게 치매 선별검사를 무료로 실시합니다. 선별검사에서 인지저하가 의심되면 진단검사와 감별검사까지 무료로 지원합니다. 또한 치매 진단을 받은 경우 치매치료 관리비를 지원하는데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월 3만 원의 약제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도 확대되어 월 50만 명의 어르신이 지역주치의와 연계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현재는 취약계층 위주로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이를 일반 어르신들까지 확대하는 것입니다.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는 간호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등 전문 인력이 가정을 방문해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혈압, 혈당 측정은 물론 투약지도, 영양상담, 운동지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해 병원 방문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는 정말 필요한 서비스 입제 시도진 계속 편지입니다. 특히 만성질환을 가진 어르신들의 경우 정기적인 관리가 중요한데 방문 건강관리를 통해 집에서도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치매 가족들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도 강화됩니다.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들의 스트레스와 부담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24시간 돌봄이 필요하다 보니 가족들도 우울증이나 불안장애를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치매 안심센터에서는 가족 상담, 가족 교실, 자조 모임, 힐링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가족들의 부담을 덜어드릴 예정입니다. 6월부터 거주하시는 지역 보건소나 치매 안심센터에서 등록하실 수 있으며 치매 상담 콜센터로 전화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9번째, 주택 개보수 및 주거 복지 확대입니다. 나이가 들면 집안의 작은 턱도 큰 장애물이 됩니다. 화장실에서 미끄러지는 사고도 많고 계단 오르내리기도 힘들어집니다. 실제로 65세 이상 노인의 안전사고 중 60% 이상이 가정에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특히 화장실과 욕실에서의 낙상사고가 가장 많습니다. 정부는 노인 친화적 주택 개보수 지원을 3천 가구를 대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안전 손잡이, 미끄럼 방지 시설, 경사로 설치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현관 및 방 문턱 제거, 화장실 안전 손잡이 설치, 미끄럼 방지 타일 시공, 좌변기 교체, 싱크대 높이 조절, 레버형 수도꼭지 교체 등이 포함됩니다. 제주의 80세 고 할아버지는 작년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고관절이 부러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수술 후 6개월이나 고생했는데 안전 손잡이만 있었어도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노인의 고관절 골절은 침상의 시작이라고 불릴 정도로 위험합니다. 회복이 어렵고 합병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주택 개보수 지원은 자가주택 소유자뿐만 아니라 임차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경우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안전시설 설치는 대부분 동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가구당 최대 380만 원이며 소득 수준에 따라 자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노인복지주택도 1,000호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노인복지주택은 무장애 설계가 적용되어 휠체어 이동이 가능하고 응급호출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으며 공동식당이나 건강관리실 등 편의시설을 갖춘 주택입니다. 임대료도 시세의 50% 수준으로 저렴합니다. 은퇴자 공동주거 시범사업도 시작됩니다. 이는 비슷한 연령대의 어르신들이 함께 모여 사는 주거 형태로 개인 공간은 보장하면서도 공동 공간에서 함께 식사하고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습니다. 혼자 사는 것이 외롭고 불안하신 분들에게 좋은 대안이 될 것입니다. 경기도의 한 시범 사업 참여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혼자 살 때는 말할 사람이 없어 우울했는데 이곳에서는 이웃들과 수다도 떨고 함께 운동도 하니 훨씬 활기차게 지낼 수 있어요. 또 누군가 아프면 서로 도와주니 안심이 됩니다. 주거 복지 확대의 일환으로 주거급여도 인상될 예정입니다.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에 임차료나 수선 유지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역별, 가구원 수별로 기준 임대료가 정해져 있으며 실제 임차료와 기준 임대료 중 적은 금액을 지원받게 됩니다. 10번째, 건강교육 등 실질적 복지 지원 확대입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액이 어르신 기준 연 150만 원으로 낮아질 예정입니다. 현재는 소득 분위에 따라 연 85만 원에서 732만 원의 상한액이 적용되고 있는데 65세 이상 어르신의 경우 일률적으로 150만 원으로 낮추는 것입니다. 큰 병에 걸려도 의료비 부담이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암 수술을 받고 항암 치료를 받는 경우 의료비가 수천만 원이 들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더라도 본인 부담금이 수백만 원에 이르는데 본인 부담 상한제가 있으면 연간 150만 원 이상은 건강보험에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저소득 가구의 장기요양보험료는 10% 감면될 예정입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2.95%인데 이를 10% 감면하면 가구당 월 수천 원에서 수만 원의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초연금 수급자나 의료급여 수급자 등 저소득 어르신들에게는 작은 금액도 큰 도움이 됩니다. 평생교육 바우처는 연간 20만 원으로 지역 커뮤니티 센터나 평생교육기관의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컴퓨터, 스마트폰, 외국어, 인문학, 예술, 건강 등 다양한 분야의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울산의 73세 신할머니는 컴퓨터를 배우고 싶었지만 학원비가 비싸 포기했습니다. 평생교육 바우처가 지원된다면 손자들과 영상통화도 하고 인터넷 쇼핑도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요즘은 병원 예약, 은행 업무 등 대부분의 일이 온라인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디지털 교육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대상포진, 폐렴구균 무료 예방접종도 20만 명을 대상으로 실시될 예정입니다. 대상포진 백신 맞으려면 비싼 비용이 드는데 이를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게 됩니다. 대상포진은 어릴 때 수두를 앓은 후 신경절에 잠복해 있던 바이러스가 면역력이 떨어지면 재활성화되는 질병입니다. 극심한 통증을 동반하며 합병증으로 신경통이 남을 수 있어 예방이 중요합니다. 폐렴은 노인 사망 원인 중 상위를 차지하는 질병으로 예방접종을 통해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인플루엔자 독감 무료 접종은 이미 시행되고 있으며 매년 10월부터 다음 해 4월까지 접종이 가능합니다. 65세 이상 어르신은 전국 어느 병원에서나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으니 꼭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건강검진도 확대됩니다. 현재 66세 이상은 2년마다 일반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데 이를 매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또한 치매 검진, 우울증 검진 등 정신건강검진도 강화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셔야 할 점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첫째, 이 모든 혜택은 직접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로 앱이나 동주민센터, 보건소에서 꼭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복지로 앱은 스마트폰에서 복지로를 검색해 설치할 수 있습니다. 둘째, 정책별로 시행 시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일부는 7월부터, 일부는 연내에, 일부는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공식 안내를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부 발표나 언론 보도를 주의 깊게 보시고 주민센터에 자주 문의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셋째, 이번 정책들은 기존의 선별적 복지에서 벗어나 보편적 복지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더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자격 요건도 완화되고 있습니다. 소득이나 재산 기준이 까다로워 그동안 혜택을 받지 못했던 분들도 이번 기회에 다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넷째, 주변에 이런 정보를 모르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꼭 알려주세요.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정보에서 소외되기 쉽습니다. 이웃 어르신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신청하러 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섯째, 거주하시는 지역의 보건소나 주민센터를 자주 방문하세요. 직원분들이 친절하게 안내해 주실 것입니다. 전화로 문의하셔도 좋습니다. 주민센터 전화번호는 지역번호 누르고 120번이며 보건복지 콜센터는 129번입니다. 여섯째, 서류 준비를 미리 해두세요. 대부분의 복지 신청에는 신분증, 통장사본, 소득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특히 소득증명서는 발급받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일곱째,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은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가족이나 사회복지사, 통장, 이장 등이 대리 신청할 수 있으니 주저하지 마시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여덟째, 복지 혜택은 중복 수급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기초연금을 받으면서 노인 일자리 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고 에너지 바우처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의 혜택을 받고 있다고 다른 혜택을 포기하지 마시고 가능한 모든 혜택을 확인해 보세요. 아홉째, 신청 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하세요. 일부 혜택은 매년 재신청해야 하거나 자격 요건을 재확인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정책이 계속 나오고 있으니 주기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열째, 정부 정책 외에도 지자체별로 추가 혜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의 어르신 돌봄 SOS 센터, 경기도의 노인 무료 급식, 부산시의 실버 영화관 등 지역별로 특색 있는 정책들이 있으니 거주 지역의 혜택도 꼭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 이제 우리나라도 고령화 사회를 넘어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2025년이면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르신들이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정부도 다양한 정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정책도 신청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10가지 정책 중에서 본인에게 해당되는 것이 있다면 반드시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작은 혜택이라도 모이면 큰 도움이 됩니다. 평생 이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어르신들이 편안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한 번씩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께도 많이 공유해 주세요. 특히 스마트폰을 잘 사용하지 못하시는 어르신들께는 직접 찾아가서 설명해 드리는 것도 좋겠습니다. 모든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응원하며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